안녕하십니까. 슬로우파이어의 해리맨입니다. 오늘은 주식, 그 다음에 채권, 각종 ETF의 세금 총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조금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다 같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ETF 보기 전에 그냥 개별로 주식과 채권은 어떻게 세금을 보고 있는지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란 건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게 되겠고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배당에 대해서는 15.4%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분리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25년 지금 현재 시점에는 배당금에 대해서 15.4% 배당 소득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품들은 테슬라, 애플 이런 개별주가 되겠는데요. 매매 차익에 이게 250만 원 이하는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거가 초과가 됐을 때는 22% 합산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해에 예를 들면 25년도에 테슬라는 이익을 보고 애플은 마이너스가 됐다. 근데 그게 400만 원 테슬라에서는 400만 원 이익이고 애플은 마이너스 100만 원 이익이라고 하면 300만 원, 그러니까 그걸 둘을 합친 300만 원에 대해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만 22%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런 말씀이고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는 똑같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쪽 1년에 250만 원 이하로 매매 차익을 남기려는 작전들을 좀 많이 쓰고 계시긴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1조 채권 24년 7월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우리 국내 채권은 매매 차익은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해서 보통 2% 3% 이렇게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15.4% 이자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채권은 거의 미국 채권인데요. 보통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트레저 표면금리 1.875%에 32년 2월 15일이 만기인 채권 이런 뜻으로 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채권이고요. 이건 미국 채권이라서 매매 차익엔 비과세고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해서는 15.4% 이자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보통 절세 측면에서 이 채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미국 채권 지금 한 4%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 높고 또 안정된 달러 자산이니까 4%짜리 표면 금리인 채권을 살 것 같지만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사실 부자들은 표면금리가 높은 것보다는 표면금리가 1%, 2%인 것들을 주로 삽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사면 나중에 매매할 때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거의 한 4% 이렇게 이자 금리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자들은 이렇게 표면금리 쿠폰이 낮은 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이 매매 차익 비과세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금리 쿠폰들을 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개별 자산들은 국내 주식이나 국내 채권이나 해외 채권은 전부 다 비과세고 해외 주식에 대해서만 일부 세금을 낸다. 근데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체 다 그냥 15.4% 배당 소득세든 이자 소득세든 전부 다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ETF는 많이 좀 다릅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고 또 ETF가 여러 가지 상품군으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제가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많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들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주식 ETF랑 채권 ETF로 나눠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ETF도 크게 한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순수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에서 상품으로 출시하는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우리나라 개인들이 직접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조금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뭐 국내 주식 ETF는 당연히 타이거 200, 키움 고배당 이런 대부분의 국내 주식 ETF들은 전부 다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는 15.4% 배당 소득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한참 핫한 국내 주식 커버드 콜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커버드 콜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나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 이런 게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매매 차익에선 비과세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를 튀는데 옵션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큰 메리트, 세금 쪽에서는 큰 메리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 매매할 때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배당 소득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배금이라고 해서 월마다 나오는데 그게 100이라고 하면 한 10에서 20 정도만 아주 적은 비중만 배당 소득이고 나머지 90 정도의 비중은 전부 다 옵션 프리미엄이라서 전부 다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받는 입장에서는 분배 배당금이 전체 100원을 받으면 90원 정도는 비과세 배당이라고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은 요거랑 조금 다른 게 이거는 한 20%에서 40% 정도의 배당이 섞여 있습니다. 월 분배할 때. 그러면 그 배당의 20에서 한 40% 비중의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 15.4%를 띄고 나머지 옵션에 대해서 한 60에서 한 7, 80%이 정도는 비과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한번 공유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일반 계좌에서 분배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서 이걸 일반 계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분배 배당금을 보시면 사실 ETF든 앞에 나왔던 모두 다 사실은 15.4%의 배당 소득세를 다 냅니다. 근데 일반 계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분배 배당금 형태로 받는데 비과세 되는 게 요 국내 주식 커버드 콜 옵션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게 굉장히 큰 메리트죠. 보통 분배 배당금을 모든 분배 배당금을 보면 다 세금을 내는데 요것만 비과세라는 것 때문에 요 상품을 요즘 말로 강남 부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ETF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란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국내 주식 커버드 콜과 국내 주식 ETF였다고 하면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와 국내 상장 해외 주식 커버드 콜 ETF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라면 코덱스 미국 S&P 500이라든지 솔 미국 배당 다운존스 이런 게 있고요. 국내 상장 해외 주식 커버드 콜 이것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거는 예를 들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아니면 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 콜 이런 것들이 국내 상장 해외 주식 커버드 콜 ETF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매매 차익이든 배당이든 전부 다 15.4% 배당 소득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래서 특별히 헷갈릴 게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 주식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옵션 비과세였는데 국내 상장이든 국내 상장 해외 주식 커버드 콜의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다 배당 소득세를 내고 있다. 그리고 다 이게 배당 소득 관련돼서는 대부분 이게 다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상품에서 파는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들은 매매 차익도 15.4%, 분배금에 대해서도 15.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직투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해외 주식 직투 주식 ETF로는 뭐 스파이나 슈드나 뭐 QQQ 이런 것들이 해외 그 직투할 수 있는 주식 ETF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그 상장되어 있는 상품들이고요. 같은 해외 직투 주식인데 커버드 콜 ETF가 있습니다. 뭐 JPI라든지 JPQ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많이 선호하고 뭐 수익률도 분배율도 한 8, 9% 정도 되는 건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250만 원 이하는 공제, 22% 합산 양도소득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아까 뭐랑 똑같죠? 해외 개별 자산에서 그냥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이 해외 주식에 하는 상품과 똑같이 돼 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 주식 ETF지만 이건 그냥 해외 주식이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 이하는 공제, 그 이상은 22%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배당 소득세는 그냥 다 15.4%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코브드 콜이든 뭐 그냥 일반 배당이든 주식이든 그냥 전부 다 15.4% 배당 소득세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채권 ETF는 어떻게 되냐면 채권 ETF는 크게 두 가지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ETF냐? 그러니까 뭐 코덱스 9970년 같은 거 아니면 국내 상장 해외 ETF냐? 뭐 예를 들면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그다음에 국내 상장 해외 커버드 콜이냐? 그러니까 뭐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대부분의 채권 ETF들은 그냥 매매 차익도 15.4% 배당 소득세, 분배금에 대해서도 15.4% 배당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채권 ETF는 해외 직투, 그러니까 해외에서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직접 투자하는 커버드 콜 ETF, 예를 들면 TLT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아마 20년 채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20년 채권 ETF이긴 한데 요거는 250만 원 이하는 공제, 250만 원 초과는 22%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배당소득세의 15.4%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상품마다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ETF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해외 직투다. 해외 직투라고 하면 주식이든 뭐 그 해외에 직접 상장해 있는 코버드 콜이든 채권이든 모두 다 250만 원 이하 공제, 그 이상은 22% 합산 양도소득세 이렇게 낸다고 보시면 되고 배당은 다 무조건 15.4% 배당소득세를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해외 직투를 빼고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국내 주식에 대해서 ETF, 국내 주식 커버드 콜이냐, 그 다음에 국내 상장 해외 ETF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부 다 15.4% 배당소득, 매매차익,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 다 똑같이 내는데 국내 주식 ETF만 그리고 국내 주식 커버드 콜 ETF만 매매차익에 대해서 그 비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머릿속으로 담아두려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씩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자료를 뭐 캡처하시거나 아니면 좀 갖고 계시면서 항상 어느 게 어느 거지를 항상 한번 조금만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나 그 분배금 받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 분배 배당금에 속하는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개별 자산이든 ETF든 커버드 콜 ETF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5.4% 배당 소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15.4% 배당 소득세가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 절세 계좌에도 가입 못하는 이슈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15.4% 배당소득세를 그 항상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고, 절세 계좌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 이자랑 배당소득세가 15.4%가 1,000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에도 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 배당으로만 그 뭐 전체를 다 해서 연금을 받는다, 아니면 이렇게 되면 캐시플로우를 짠다, 이렇게 되면 절세 계좌를 이용도 해야 되지만 절세 계좌에서 다 받지 못하면 일반 계좌에서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절세 계좌라는 건 이런 거죠. 뭐 연금저축, IRP, ISA, 그다음에 투용자 종합계좌라고 해서 분리과세 받는 거, 리츠 분리과세, 뭐 이렇게 각종 절세 가능한 계좌를 활용해서 배당소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